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타연입니다. 오늘 뉴스의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내년 국방수권 법안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둘째, 우리가 기다리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셋째, 4.15 부정선거 실체적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의 아담 스미스 의원은 2022년도 연례 국방수권 법안 발표에서 3년 전부터 삽입되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BOA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30일 공개한 7,44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 법안입니다. 스미스 군사위원장 명의로 공개된 이 법안에는 전년도까지 3년 연속 포함됐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거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매년 국방수권 법안에 의회가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해왔었고, 민주당의 스미스 의원은 이를 주도했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선 동맹과 영내 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여기에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성을 억제하고 악의적인 활동을 막는 데 긴밀한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심적 역할이 포함된다고 명시한 겁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태세와 역량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북한 등의 진화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개발과 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하도록 하는 조치도 담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지원 중단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됐던 하와이 본토 방어 레이더 배치 계획을 계속 추진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도 지난달 말 의결한 국방수권 법안에 하와이에 배치할 미국 본토 방어 레이더 관련 예산 8,500만 달러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원장의 이번 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군사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군사력 증강 계획인 태평양 억지 구상 프로그램에 최소 62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도록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관련 예산 51억 달러보다 11억 달러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김정은 레짐과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속아가면서 뻔히 알면서 넘어가는 바보스러운 일을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 정권 고위 관리들은 주한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달래는 방법 중 하나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예로 들면서 미군은 절대 철수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에게 바람잡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마저도 문 정권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늘 바로 이 한 편의 영상 뉴스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어린아이가 떼부리듯 불러오고 손을 묶어둔 엉클샘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의해 거짓말만 되풀이하는 양치기 소년에 속은 어른들처럼 스스로 부끄러워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침공이 있으면 전쟁을 개시하겠죠. 그러나 서 국방장관은 무엇라 했습니까? 서로 남침이 있더라도 미군이 자동 개입은 안 된다고 천명했습니다. 한국군이 참전하라고 해야만 할 수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한 말 기억하십니까? 엉클샘은 창피해서 더 이상 작전을 같이 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을 지키는 우방 국가들, 쿼드와 파이브 아이즈들이 영내 안전을 위해 바다에서 싸우겠죠. 아직도 주사파 정권이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되시나요? 둘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문제는 여야에서 수십 명의 후보자들이 뛰고 있지만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국힘당의 최재형 후보가 그나마 우포 정권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희망이었지만 이젠 그마저도 쓸모없는 후보자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가 5.18 묘소에서 두 무릎 꿇고 참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너마저 라는 탄식이 튀어나왔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내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본인은 싫었겠지만 11명의 후보자가 모두를 똑같이 굴욕적인 방법으로 참배를 하였으니 너도 해야 한다는 당의 압력을 받았으리라는 짐작이었는데, 그렇다면 그건 결국 집권당 이중대의 압력을 못 견뎌내는 연약한 후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도 있습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 아니고 어느 날 국민 앞에 혜성같이 나타나는 인물일 것이라고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은 집권당에 협력하고 대국민 정치쇼에 나와 춤을 춘 대가로 내년에는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것만이 목표가 아닌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자신이 축적해온 능력을 자신의 목숨과 함께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만 합니다. 최재형의 실망을 보상해 줄 만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국힘당 소속이라는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질 수 있는 능력자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사선 의원이란 면에서는 덜 알려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기엔 어폐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으로 정의감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로 박진 후보입니다. 동지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뉴스 기사로 소개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청년들 아니겠어? 네, 그러게. 내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 내가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마련하는 거,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뭐가 있을까? 나는 다음 대통령은 그 방향과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서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유다. 그 물량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스타일의 집들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어.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FTA를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건과 또 상품과 지식과 서비스와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의 FTA를 통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경험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젊은이들한테 많이 제공해 줘야 되겠다. 난 그래서 FTA 이퀄 일자리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교육혁명. 아이 낳아서 키우려면 엄마들이 집에서 7살까지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요즘 아이들이 빨리 커요. 그래 아이들을 집에 그렇게 잡아놔야 꼭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난 5살서부터 초등학교 보낼 수 있다. 5살에. 그리고 초등학교를 왜 꼭 6년을 다녀야 되냐고. 그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그 지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또 글로벌 시대의 인공지능이나 또 영어 교육도 국가에서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가르칠 수 있거든. 중고등학교도 4, 5년. 그다음에 대학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다 3년 아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최소한 3년을 줄일 수가 있고 지금 이렇게 급변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국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교육을 극대화하고 이 청년들이 빨리 자기의 일자리로 나갈 수 있는 교육혁명을 이뤄야 되겠다. 셋째 소식입니다. 4.15 부정선거의 실체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영등포에서, 양산에서도 실체적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조아무개라는 대법관은 증거들을 덮어버리고 인멸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권 실체로부터 압력이나 뇌물을 얼마나 받았으면 그런 태도를 취할까요? 영상을 모아보았습니다. 264g, 100장이 264g이라는 것을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거기에서 분명히 조재현이라는 사람은 나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그냥 공범관계가 되겠다는 걸 보니 자인한 건데 이 소위 무게를 재는 거,
이 부분은 한번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관철시켜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거 보이십니까? 예. 투표 인재 계약서. 예. 예. 이게 어디 겁니까? 이게 지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닙니까? 영등포, 납품장소 어디입니까? 영등포 선거관리위원 사무실이구나. 예. 예, 여기 보면 나오네요. 아, 그거구나. 예. 영등포 을이죠. 예. 영등포 을입니다. 예. 여기 몇 그램입니까? 여기 보시죠. 가만 계시면, 예. 그 제곱미터당 100g. 그러니까 평량이 100g 모조지를 사용한다. 이 부분 뚜렷이 나오네. 특수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을 성구구는 가로 세로가 10하고 18이죠. 예. 이 투표용지 제작 내역이 있습니다. 30일 서울 영등포을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진행. 주심 대법관 조재연, 변호사 황교안, 석동현 참관. 서울 영등포을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가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에 이어 서울 영등포을 재검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또 다른 부정선거 의원은 지난주 초 조재현 대법관을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 방해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며 대법관이면 진상규명을 옳게 하도록 재판이나 잘 진행할 일이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하는 재검표 상황을 사진으로 못 찍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재검표 끝까지 하시네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을 재검표의 원고는 MBC 앵커와 논설실장을 지낸 박용찬 미래통합당 후보, 피고는 선관위입니다. 이번 재검표의 주심은 인천 연수을과 경남 양산을 재검표에 모두 참여한 유일한 대법관이자 양산을 재검표 방해 혐의로 국토본에 의해 공수처에 형사고발당한 조재연 대법관이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연수을 관련인데 인천 연수을 재검표에서 드러났던 그 배춧잎 투표지에 대한 등사와 열람 신청을 대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불허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열람 등사 신청은 당연히 허용해 주는 듯이 하다가 지금 그걸 거부해버린 겁니다. 불현듯 루마니아의 차이체스쿠가 생각이 납니다. 참고 참다가 임계점에 다다른 국민들은 그와 가족들을 광장에 끌어내고 처형하였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